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분야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는 좀 새 노트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matplotlib 이게 파이 플롯이었나? splt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얘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면 이 원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롯 타입 예제 튜토리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좀 보기 쉽게 위키독스 나온 것도 있고요. 얘는 매트랩 아시죠? 그렇게 몰라도 되지만 매트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다른 옵션 여기 쭉 있고요. 히스토그램이라든가 3차원 3전도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임포트라는 키워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거 어딘가에 있는 파이썬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대신에 이 as는 이게 엘리어싱 이렇게 쓰나? 엘리어싱이라고 해서 별명 붙이는 건데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얘랑 plt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줄여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이 리스트에는 1, 2, 3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y리스트에다가는 2, 4, 6 쉽게 말해서 좌표 평면 아시죠? x축, y축이에요. 원점이고 그걸 나타낸 겁니다. 의미만 봐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각 축에 대한 데이터가 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lt 점, 자, 이거는 뭐처럼 생겼죠? 그죠? 함수 실행이죠? 함수 실행이에요. 그러면 x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랑 y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y리스트 이렇게. 자, 이거 좀 기다리죠? 새 노트 열어가지고. 네. 자, 이거 실행 안 됐죠? 그리고 보면은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plt. 지금 분명히 이걸 썼는데 실행이 안 됐대요. 정의가 안 됐대요. 자, 이거는 얘 코드가 전체적으로 실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페이지에 보면은 이 단축키 있죠? 전체 실행하는 거. 컨트롤 F9 누르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에 찍힌 거 보면은 x 값은 1, 2, 3이고 y축 값은 6, 4, 2예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알아서 그려주고요. 좀 데이터가 분명하고 좀 분명하게 존재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시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듈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얘가 모듈을 안 불러와가지고 이런 기능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전처럼 이런 모듈은 not defined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런 모듈 안에는 스캐터라는 기능, 함수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안 나와 있네.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넷플롯립에 있는 거 있죠? 설치하는 거 얘는 콜앱 쓰면 필요 없고 기본 사용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PLT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해오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자료 한번 좀 더 찾아보죠. 어떤 걸로 볼까? 괜찮은 게 제가 좀 자주 보는 자료가 있는데 1페이지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그 자료가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지만 이걸로 봐야겠네. 자, 산점도 여기서 우리가 방금 쓴 게 스캐터였죠? 스캐터. 그래서 이런 거는 이 함수 이름만 봐도 알 듯이 좀 흩뿌려 놓은 듯한 그래프 개형을 보입니다. 얘처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뭔지 파악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종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는 좀 기능을 쓸 때마다 이 라이브러리가 좀 이름이 되게 길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게 편할 때 그때 쓰면 되는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의성 증대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그리는 건 얘 스캐터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X축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더 늘렸어요. 자, 그러면 X축에 있는 데이터는 4개고 Y축에 있는 데이터는 3개죠. 그래서 짝이 안 맞습니다. 실행해보면 뭐라고 해요? 보시면 must be same size X랑 Y는 같은 사이즈여야 한다 라는 거죠. 같은 크기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잘 알려주니까 오류 메시지 보고서 내가 뭘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밸류 에러 이게 큰 종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직선으로 나오죠. X축은 어차피 1로 고정이니까 Y 값만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를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쉽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까지 하고, 얘는 14, 16, 8, 20까지 20까지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촘촘해졌죠? 여기서 근데 좀 눈치를 채야 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그려진 이 종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얘의 크기는 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크기 안에 많은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촘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더 세밀하게 찍힌 이유고.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각 축에 넣으려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일일이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우리가 포문을 배웠으니까 비워놓고 레인지를 해서 1부터 100까지. 그래서 이제 뭘 반복할 거냐면 리스트에다가 이 i 값을 저장할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리스트에 어펜드죠? 어펜드. 비어있는 리스트에. 자, 그러면 y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y도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인데 반복문 거치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x 리스트에 들어있게 되는 거 뭘까요? 그쵸? 1부터 100까지죠. y도 마찬가지고. 실행해보면 완전 촘촘하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파악되시죠?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포문으로 동일한 값을 넣어준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값을 계속 넣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업한 거고요. 근데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y리스트에다가는 이제 짝수를 넣었죠. 그러면 2부터 개수 맞추려면 200까지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체 실행. 그쵸?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상황이 달라졌고 개수는 동일하게 100개고 근데 여기 보시면 반복문이 2개 돌아가고 있어요. 비효율적이죠? 해당 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고 왜냐면 이 must be the same size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같은 횟수만 반복하면 돼요. 굳이 반복문 이렇게 두 가지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y리스트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그쵸? 같은 수가 들어가죠. x리스트에 1부터 100까지 y리스트도 1부터 100까지 자 근데 y리스트에다가는 분명히 짝수만 넣겠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들어가는 수는 똑같은데 곱하기 2 한 상태에서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y는 200까지고 x는 10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사이즈만큼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문이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넣고 그걸 시각화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반복문을 안 써도 되고 x랑 y에 각각 1부터 100까지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로 감싸고 레인지 1부터 101 그리고 얘도 똑같이 2부터 201까지인데 2씩 증가하도록. 그리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프린트 타입 A라고 하면 스트링 타입 나오는 거. 근데 int A라고 하면은 int 타입이라고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서 각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리스트로 만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전체 실행해보면 똑같습니다. 잘 그려져요. 그래서 범위만 잘 지정하면 되고요. 범위를 뭐 리스트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게요.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이 리스트 안에서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폼은 레인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폼은 앞에 변수를 하나 더 써야 돼요. 이래도 잘 돌아갑니다. 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이런 문법을 쓰면 된다. 이 레인지만 봐도 알죠? 그러면 여기다가 y축에다가는 짝수만 넣기로 했으니까 앞에 있는 변수에다 곱하기 2를 해도 되죠. 잘 나오고요. 좀 더 세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범위만 바꿔주면 돼요. 아이가 한 번 됐으니까 저도 계열 안에서 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폼문 앞에 아이 한 번 됐으셨잖아요. 네. 저기 계열 안에서 폼을 쓸 때는 저런 건가요? 계열. 그러니까 리스트 이 안에서만 쓸 때. 네, 그쵸? 폼을 쓸 때. 네. 이 리스트 안에서. 다른 데서는 저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상. 보통 쓸 이유가 없죠? 이거 안에서 쓰는 그쵸? 리스트 안에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여기서. 저 아이가 그러면 안에 있는 아이가 폼은 안에 있는 아이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걸 앞에 있는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보는 것도 가능하죠. print y list 밑에 보이시죠? 200 짝수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볼 거는 그래프의 개형이 곡선으로 나타나게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보시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분이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면 이 i 곱하기 2가 돼 있는데 i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시 11로 돌려놓고, 얘는 그러면 i의 제곱이죠. 그죠? 이 상태. 곡선 형태인데 지금 범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크게 못 느껴지죠. 보이시나요? 일단은 다시 범위를 줄이고,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래, 뭐뭐 있는지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위에가 x고 밑에가 y축이에요. 처음에는 차이가 적죠? 그러다 점점 갈수록 커지죠. 10과 100, 90 차이 나고, 처음에는 0 차이 나는데. 이거를 일단 지금은 크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증가분이 좀 크게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하고 똑같이. 자, 이거 어떤 모양 나올까요? 그래프 그리면 일단 모양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에 뭐라고 나올까요? 자, 리스트만 놓고 보면 어때요? Y리스트에 들어가는 건 제곱이니까 음수일 수가 없죠. 반면에 X리스트의 경우는 음수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그래프 그렸잖아요.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오고 여기가 오고 여기가 25인 그래프.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것도 한번 촘촘하게 그려보죠. 얘는 50, 얘는 51. 범위는 똑같이 이렇게. 이러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모양만 바꾸려면 X축은 바뀔 필요가 없죠. X축 대칭이니까 Y축의 그래프가 음수가 되면 돼요.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1 곱하면 됩니다. 여기 Y축 0이죠. X축 대칭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쓸 일 있을 거고. 그래서 매트플롯립 썼는데 이거 말고도 시각화하는데 쓰는 모듈은 더 있습니다. 얘네를 이게 아닌데? 여기 같은 공간에서 해도 돼요. X리스트는 Y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요. 레인지
마이너스 50부터 51까지 x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i를 저장한 다음에 x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는 겁니다. x를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고 자, 이러면 차이가 있나요? 뭐 똑같이 들어가죠. 그냥 변수만 다르게 해준 것 뿐이지 i 값이 변한 게 아니죠. 그러면 y에다가 똑같이 전처럼 제곱으로 이거랑 같은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쓰면 돼요. 에스터리스크 2개. 이거 하나가 에스터리스크예요. 여기서 2 대신에 3 쓰면 세제곱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그려볼까요? tlt. 스캐터 똑같이 x 리스트 y 리스트 그러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y리스트 2에요. y리스트 2에다가도 어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비어있는 리스트는 3개죠. 반복문을 반복하면서 i를 x 리스트에 넣고 있고 i 제곱을 비어있는 두 리스트에 넣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쉽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x랑 y2를 하면 이번엔 색깔이 바뀌었죠?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총 몇 개 있는 걸까요? 2개입니다. 겹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y리스트랑 y리스트 2에 든 값이 같으니까 완벽하게 겹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y리스트 2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짝지어서 도화지 한 장에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y 베이스는 선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밴드 하는 데다가 y 베이스를 더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간단하죠? 1000만큼 이동하겠죠? 주황색이 얘네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1000만큼 올라가 있죠? y 베이스를 더했으니까 약간 수학이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는 조금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능숙하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 웹크롤링이라는 거 해서 웹크롤링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런 시각화하는 자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있죠? 여기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맵플론림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우는 건 아니고요.